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9일 토요일입니다. 주간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 증시 캘린더입니다. 키포인트는 중국 관군제가 월요일 날 있고요. 14일 수능 시험이 있어서 10시에 개장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3개는 키움증권, 미래에셋, 한화증권에서 나온 11월 증시 캘린더 중에서 이번 주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점으로는 빅스 지수의 COT 지수가 1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양의 값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먼저 제일 위에 키움증권을 보시면 조금 더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중국 관군제가 있고 그 밑에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캡처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큰 사건들이 이번 주에 일어났죠. 트럼프가 당선됐고 한국은 금투세가 폐지됐고 다시 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캘린더를 보면 앞에 아펙 정상회의가 있고요. 11일에는 채권 휴장. 그리고 13일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빅스 19년 1월 이후 첫 진입했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밑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5일 날 BTS의 지니솔로로 컴백을 합니다. 얼마 전 로제가 아파트로 컴백을 해서 YG 플러스 주가가 꽤 급등했는데요. 이번에 진의 노래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빅스 지수의 카트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카트 지수는 매주 화요일마다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매주 화요일 발표를 하고요. 이렇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각각의 카테고리가 뭔지를 살펴보면 먼저 위에 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커머셜, 넌커머셜, 스몰 스페큘레이터.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딜러 어셋 매니저, 레버리지 펀드, 아더 리포트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여기서 주로 해당 상품의 주가를 이끄는 거는 위에서는 넌커머셜. 즉 기관 투자자 매니지드 머니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연기금, 보험 이런 것들이 주로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밑에서는 어셋 매니저랑 레버리지 펀드가 자산군의 흐름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평균선처럼 후행지수이기 때문에 너무 이것만 믿고 투자한다기보다는 주로 흐름이나 다이버전스를 볼 때 활용하는 편입니다. 일단 저는 그렇고요. 그럼 앞에서 살펴본 이 하나증권의 빅스 얘기가 무슨 얘기냐라고 살펴보면 이게 빅스 지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 위에서는 기관 투자자 연기금이 녹색이기 때문에 주로 녹색하고 비례하는 거를 볼 수 있죠. 빅스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지수라든가 통화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 흐름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빅스가 계속 음에서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빅스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구축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주가가 큰 무리 없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여기 보면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때 급락했을 때 차트인데요. 이때도 미리 선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노멀하게 쭉 가다가 최근에 여기 끝에 보시면 이 끝에 보시면 양의 값으로 10월 달에 도달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폭락을 하느냐? 그건 두고 봐야죠. 만약 이 추세가 계속 상승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게 의미하는 건 기관 투자자나 기금은 조만간 증시 피바람이 불 것이다라는 데 베팅하는 뜻일 테고 이게 0 위로 올라갔지만 향후 다시 떨어지거나 하면 이제 별 이상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엔화 차트인데요. 통화의 흐름도 보듯이 녹색 그 다음 여기서는 녹색과 파란색 둘 다 마이너스 구간에 위치해 있죠. 즉 엔화 약세에 계속해서 베팅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올해 8월이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엔캐리 발작이 한 번 있었는데요. 이때도 보면 갑자기 위아래 둘 다 양의 값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발 후폭풍이 일어나 했었지만 사실 그 뒤에 다시 엔화 매도 베팅을 지속해서 지금은 음의 값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엔화 약세에 베팅을 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요. 이번에는 주간 모멘텀 점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국가별로 봤을 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승률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가 맨날 꼴찌라고 하지만 실제로 더 꼴찌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멕시코, 브라질입니다. 다 신흥국들이죠.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요. 반면 남아프리카는 무슨 일인지 2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는 원래 변동성이 커서 세계 증시와 싱크가 잘 맞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간 모멘텀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흰색은 계속 추세가 좋다는 얘기고 녹색은 주간 단위로 새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도 이 종목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먼저 국내 섹터를 보면 중공업, 은행, 철강, 국채 이게 잘 나가고 철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려아연 특수성으로 인해 그닥 지금 신뢰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중공업, 은행, 한국국채가 상위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별 ETF 현황인데요. 이오트 대만 잘 나가고 미국 잘 나가고 신흥국이 그 뒤를 이루고 있지만 트럼프가 당선돼서 중국발 우려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랑푸시는 하락할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현재는 역시 미국이다. 반면 코스피, 브라질, 베트남 이런 종목들은 다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지금 꼴찌인데 금투세 폐지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의 흐름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자산군입니다. 상위권은 나스닥, 러셀2000, 비트코인, 그 다음에 하이힐드 채권 이렇게가 상위주를 달리고 있고 하락 추세인 것은 TLT 미국 20년 이상 장기물국채 ETF죠. 그 다음 코스피, 원자재가 하향세를 가고 있습니다. 반면 코인은 대부분 다 모멘텀이 아주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봐도 한국채, 증권, 중공업, 은행 계속 상위권에 포진해 있고요. 이번 주에 추세에 올라온 종목들 보면 화장품 중에서 예전처럼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코스맥스, VT, 펌텍코리아 그 다음에 새로 올라간 건 중공업 ETF,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조선해양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정도가 올랐고요. 여기도 가볍게 살펴보시면 은행 그 다음에 중공업주 상승하고 있고 서진시스템 2주째 모멘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양식품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쪽 주간 모멘텀으로 상승한 기업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